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에 주목할 이 종목 원일 이성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미정 앵커님이 네, 제가 휴가를 간 관계로 때문에 시청자분이 더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장의 오후장에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파운드리 신산업을 연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자율주행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오늘 이 소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밸류업 계획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일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도 이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두권에 서가지고 상당한 실적 장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일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베스터 데이에 대해서 상당한 분석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추구 방향입니다. 이 그림은 이번에 발표했던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언제적 발표냐 하면 작년에 보면 IR 데이를 통해 가지고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자동차 관련된 이슈를 유튜브에 소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매체에 소개를 하면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섹터가 또 이런 자동차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대차 그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고급화, 고성능화, 전동화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급화라는 것은 결국 현대차라는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위 모델 개념으로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고, 고성능화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엔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터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HEV 또는 이제 EV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현대차는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이 탈바꿈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제 발표했던 인베스터 데이는 이런 기조 안에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 봤던 대로 이제 전동화에 대한 부분을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가별 EV 생산 비중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EV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 전기차 EV와 HEV 그리고 PHEV를 모두 다 총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생산에 대한 비중을 현재 EV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현재 추가적인 키워드로 연결을 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또는 전동화 공장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세도 함께 일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은 운전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드라이브? 그렇죠. 드라이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라는 단어도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AI라든지 또는 로봇에게 운전하다라는 개념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코딩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운전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운전을 하면서 앞에 시야에 대한 확보도 해야 되고 옆에 대한 움직임도 봐야 되고 뒤에서 쫓아오는 차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전반적인 시야와 그리고 전반적인 행동들이 요소들이 포함된 것이 이제 바로 운전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계에 입력을 하고자 했을 때는 기계는 이것을 감독하다라든지 감시하다에 대한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큰 사고가 났던 것이 앞에서 하얀색 트럭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얀색 트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컴퓨터에는 입력이 되지 않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갖다 가서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변의 상황들을 인식을 하자라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앞에 하얀색에 대한 트럭이 있을 때 피해야 된다라든지 빨강색에 대한 트럭이 있을 때 피해야 된다라든지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자율주행에 대한 고도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엔드-투-엔드 방식, 꾸준하게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사양을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현대차가 바라봤을 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테슬라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백지화에서 우리가 가장 선두권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 뭐만 한다면 바로 딥러닝을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이어지냐면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글로벌적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차량이냐?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율주행의 이슈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현대차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져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다음 그림들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적인 수익 모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에 대한 매출처를 가시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3라든지 레벨 4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안해서 봤을 때 현대차만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궤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어느 정도 궤도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뭔가에 대한 이제 매출처가 곧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 오토웨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 넣으면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현대 오토웨브고, 사실 이 현대 오토웨브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 지인도 이 자율주행 팀에 속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나이대가 상당히 젊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개발이 오래된 분야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글로벌적인 중심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보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2023년도 9월 달에 보면 24만 원을 고점으로 시작을 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지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지수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번 거래대금이 크게 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들어와 있던 거래대금이 빠져나가 있는 흔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바닥에서 돈은 들어왔지만 뭔가에 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차익 실현의 매물도 나온 적이 없고, 그러면 들어와 있던 돈들이 지금 현재는 좀 더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장기평이라고 얘기하는 240이라든지 480선을 설정해서 보시면 이제 오늘 자리가 이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밑꼬리가 달렸던 구간이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저는 현대오토에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뽑았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텔리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리칩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 반도체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다만 이제 이 텔리칩스는 5G 관련된 칩에 특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차량을 보시면 앞에 HUD 디스플레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그 HUD 디스플레이에 대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텔리칩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런 HUD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면 아직 5일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은 상황, 그만큼 이제 바닥에 대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뭔가에 대한 테마가 들어온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주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텔레칩스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수익률 탑5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 바로 5위권에 새로 들어온 ABL 바이오인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17%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8%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지금은 약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수익 실현 안 하셨다면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최근에는 사실 제가 항상 참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전국 단타대회가 열리고 워낙 있다. 급등력이 크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순위 1위에 접혀 있지만 이 대봉 LS 같은 기업도 100% 이상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20%까지 수익이 빠졌다가 지금 오늘 다시 한 50% 올라온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나타나는 뭔가 굉장히 구간들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과거에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치료제라는 것이 되면 1조 가치가 있다, 2조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뿜뿜 시켜주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이 새벽부터 이슈가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이슈가 나왔던 것이 올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슈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처럼 조금 꼬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왜 아침부터 나왔을까? 뭔가에 대한 주가적인 급등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고점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갈 때는 일부는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최근에 이슈가 붙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재료라든지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붙이는 종목군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붙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당분간에 이런 흐름이 좀 더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급등은 우리가 또 이익 실현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또 바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손이 빠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세를 강하게 손이 느리더라도 시세를 먹으려고 하면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다만 이제 이 기업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유한양행이에요. 근데 그 유한양행의 이 GI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 이전이 뭐냐면 알레르기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을 이뤘고, 대신에 일본 판권은 여전히 이 GI 이노베이션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관련돼서는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잡혀 있는 신약은 아닙니다.
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 알레르기가 상당히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적인 움직임이 워낙 좋고 그러면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24년도 초에 이런 신약에 대한 이슈를 붙일 계획이었지만 이것이 조금씩 연기가 되면서 후반기가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고 9월달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에 대한 이 제약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는 개념을 감안해서 본다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우리가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3분기에 국내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는 비만 치료제 이슈도 좀 봐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GI 이노베이션이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파트너의 오늘 원픽은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